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수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즈니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것을 갖고 왔는데요. 핵심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재료에도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오후 2시에 이란 보복 공격 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 및 비트코인의 하락세, 유가와 안전자산인 금의 상승세의 하루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방산 및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미중 2차 무역 협상 기대로 인해서 지난주 안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됐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예상치 하회로 물가 압력이 완만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한 주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수가 다시 20위로 올라서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가 하루 만에 7.55% 상승한 것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가 금요일 하락으로 소폭 주간 약세를 보였고요. 눈에 띄는 것은 유가와 금인데요. 유가는 한 주간 13.32%, 안전자산인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간 3.63% 상승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두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것이 확대될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6월 15일 일요일 날 제6차 미-이란 핵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렬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재개가 언제 되는지 재개 여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6월 FOMC가 17일, 18일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점도표에서 첫 금리 인하 시점과 연내 인하 횟수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일정으로 보면 19일 목요일은 준틴스데이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되고요. 20일 금요일은 트리필 위칭데이로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5일에서 17일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역 합의 여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대한 투자 은행들의 의견을 갖고 봤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정학적 긴장이 기술적인 조정 요인에 불과하며 확전이 없으면 S&P 500은 신속히 회복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현재 충돌은 실물 경제나 기업 실적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정학적 이슈보다는 FOMC 등 통화정책 이벤트가 시장 방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수 기관들은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하락했지만 과거 지정학적 충돌 사례와 유사하게 단기 조정 후 회복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확정까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단기 조정 후 회복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국한해 보자면 월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6월 FOMC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 초반에는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보고 단기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작년 이란 이스라엘 충돌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다.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충돌입니다. 4월 1일에서 19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위험자산인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이 5%대, 8%대 하락을 했고요. 안전자산인 금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박스가 1일에서 19일, 충돌과 충돌 소강의 시기입니다. 조정폭은 5%대 조정폭이고요. 그 이후 회복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충돌은 10월 1일부터 26일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다소 둔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보시면 4월 충돌과 다르게 위험자산은 오르고 금 가격과 유가는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다른 변수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면전으로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충돌 시작 때만 소폭 조정을 보였을 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상황은 4월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제 공격과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공방의 형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4월 충돌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세력 약화로 이란발 확정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요약해보자면 단기적인 조정 3에서 5%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확전 없을 경우 시장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대다수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미터 유가와 금 차트 분석입니다.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뉴스보다 유가와 금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불안을 가늠하는 가장 빠른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유가 차트인데요. 현재 주요 저항선인 73달러에 딱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로만 봐서 해석을 드리자면 67달러와 73달러 안에서의 움직임은 확전 가능성이 낮다. 80달러의 도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는 실제 공급 차질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대다수 예상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유가 상승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된다면 시장은 이번 충돌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 판단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4월과 10월에도 유가는 고점을 찍고 이후 며칠 동안 소폭 상승은 보였지만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현재 최고점에 대한 도전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작년 4월 흐름과 지금이 유사하다면 금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은 주식시장 조정 마무리 시점이라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작년 4월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금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과 같이 단기 조정 국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금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은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6월 FOMC입니다. 6월 17일과 18일 날 열리는데요. 먼저 6월 FOMC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6%로 거의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로 보자면 현재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 이후 12월 FOMC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 총 50bp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FOMC 점도표와 같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FOMC 점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FOMC 경제 전망 서머니를 보자면 직전 12월과 금리 전망이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 경제 전망을 수정했었는데요. 이번 6월 FOMC에서도 점도표를 통해서 두 차례 인하와 9월 첫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던가 1회로 축소되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S&P 500 지수 일간 차트인데요.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약세 다이버전스 포착 주의가 필요하다.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데 보조지표는 낮추는 하락 전환 신호라는 것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분께서는 이는 강한 상승세 이후 더는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멘텀이 회복되어 다이버전스가 무효화되지 않는 한 단기 조정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다이버전스 무효화 조건은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서 RSI 지표가 과열, 강세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강세장일 때 S&P 500 지수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이버전스 무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월 저점인
5,770포인트 지지가 핵심이다. 차트로만 봤을 때 이 다이버전스가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에 더 무게가 가고 조정이 좀 더 깊게 왔을 때 핵심 지지선은 5,770포인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미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6월 FMC 트리플 위칭데이 변동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또한 목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